오래된 고시원 숨겨진 방의 비밀.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고시원에는 도시의 불빛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이곳은 한때 화려한 역사를 지닌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루판 때문에 낡고 음습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 고시원에서 가장 싸고 유명한 방은 아이러니하게도 백컷. 이 방은 다른 방들에 비해 월세가 반값이나 쌌다. 하지만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곤 했다. 사람들은 그 방이 저주받았다 고 수군거렸고, 그 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경험담을 서로 나누곤 했다. 용감한 성격의 대학생 민수는 이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는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월세가 저렴한 방을 찾고 있었기에 기꺼이 백호를 택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어렴풋이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처음엔 꿈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벽 너머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는 벽을 두드려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후로도 불규칙한 시간에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고, 민수는 그 소리가 벽 너머 숨겨진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어느 날 민수는 과제를 끝낸 늦은 밤 방 안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방을 둘러보다가 벽 한쪽에 벽지와 벽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수는 호기심에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얇은 벽지를 뜯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아래에 오래된 나무 문이 감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민수는 문 손잡이를 잡고 서서히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작은 공간이 있었고, 방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 방 안을 비추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이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기록이 될 것이다 라는 섬뜩한 문구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 쓴이는 자신이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고 결국 이 방에 혼자 갇혀버렸다며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내용이 이어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으며 전화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찬바람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어쩌면 과거 그 글쓴이가 이 공간에서 그대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상상을 하게 됐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벽장은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도 벌컥 열렸고 그 순간 무엇인가가 고요한 외침으로 이 방을 채웠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 방 밖으로 급하게 나왔고 바로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관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방에서 일어난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결국 민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급하게 고시원을 떠나 다른 숙소로 옮겼다. 그리고 그 이후 백호 방은 계속 비어 있었고, 그 고시원의 전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점점 무서운 공포 이야기가 되어갔다. 여제 그 고시원의 바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백호방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한다. 그렇게 고시원은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도시 한복판에 서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나는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오랜만에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오랜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은 설렜다. 장소는 우리가 자주 가던 고깃집으로 정해졌다. 그 고깃집은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맛이 좋아서 항상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런 와중에 내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동창회단체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였다. 한 친구가 메시지를 남겼다. 얘들아, 오늘 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일이 끝나질 않네. 다들 알겠다며 천천히 오라고 답장을 남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갑작스레 불참하겠다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그렇게 네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당황스러웠지만 모처럼의 기회인 만큼 우리는 예정대로 만나기로 했다. 고깃집에 도착해보니 조용한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다. 평소 같았으면 북새통이 곳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직원에게 예약한 자리를 안내받아 앉았고 남은 친구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의 친구들 중 3명이 도착했다. 이제 마지막 친구 하나만 오면 되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재미있다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를 구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지막 친구는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다. 길이 많이 막히나? 라는 생각에 몇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핸드폰을 보다 갑자기 얼어붙었다. 얘들아, 이거 봐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마지막 친구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신문 기사와 함께였다. 기사의 내용은 끔찍했다. 그녀는 몇 시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차가 전복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채팅방에서 얘기하던 친구가 지금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곳에는 사고를 당해 죽었다던 마지막 친구가 있었다. 얼굴도 옷차림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공허했고 피부는 지나치게 창백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침묵이 흐르던 중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얘들아, 내가 늦어서 미안해. 그 순간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여기 온 거야? 그녀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너희랑 약속했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왔지.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모두의 머릿속에는 동일한 질문이 떠올랐다. 이 자리에 있는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 다른 도시로 떠났고 다시는 그 고깃집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의 죽음이나 그날 밤의 괴이한 만남에 대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들과 연락할 때면 우리는 모두 같은 무언의 공포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종종 그녀의 목소리가 채팅방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얘들아, 나도 여기 있어.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시절 있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야. 당시 나는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어. 학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밤에는 유난히 더 어두웠고 한적한 분위기가 감돌았지.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기 중에는 거의 매일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했어. 어느 늦은 가을 밤 기말고사를 앞두 도서관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 친구들과 나는 각자의 공부에 집중하며 고요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 근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고 나와 내 룸메이트인 현준이만 남게 되었어. 우리 둘 다 피곤함에 지쳐 있었지만 내일 있을 시험이 걱정되어 더 머무르기로 했어. 평소와 다름없는 도서관이었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어. 가끔씩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으스스한 기운이 도서관을 감돌고 있는 것 같았어. 현준 역시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갑자기 몸이 떨린다며 이야기를 꺼내더군. 야, 왠지 등골이 서늘하지 않냐? 괜히 찝찝하네. 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지. 뭐 오늘따라 도서관이 좀 으스스하긴 하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대화는 잠깐의 쉼표를 찍고 우리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 하지만 그때였어. 먼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또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날카롭고 또렷한 소리였지. 이 시간에 누가 더 있는 거야? 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 우리는 혹시 다른 남은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서관은 우리 둘뿐이었어.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거의 우리 코앞에서 들리는 듯했어. 우리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었지만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 현준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 가서 확인해 볼게. 너 여기 있어봐. 나는 혼자 남겨지기 싫었지만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도서관 입구 쪽으로 다가갔고 나는 책상에 앉아 주위를 경계하며 그를 지켜보았지. 그가 도서관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발자국 소리는 갑자기 멈춰서 깊은 정적이 이어졌고
순간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현준이 그곳에 서 있는 상황을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였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가느다란 여학생의 실루엣이 나타난 거야. 희미한 불빛 탓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 그녀는 도서관 구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물론 소리 없이.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 현준이 내 비명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내 쪽으로 달려왔어. 뭐야? 왜 소리 지르는 거야? 나는 그저 손가락으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어. 현준이 그쪽을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그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멋쩍게 웃었지만 우리가 느낀 그날 밤의 기운은 거짓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 우리는 그날 급히 도서관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왔어. 그 후로 한동안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일은 피하게 되었지. 가끔씩 현준과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으스스한 분위기와 발자국,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 마치 도서관이 무엇인가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공포는 생생히 떠오르곤 해. 도서관에서는 잊혀진 잔인한 사건이 있었거나 누군가의 원혼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 느껴지지 않는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어두워진 도서관 어딘가에서 울려 퍼질지도 모르지.